사령탑의 와해를 노리는 악의적 정보전. 지금 야구계 불멸의 지휘관 김성군 감독을 둘러싼 불꽃 야구 전선에 아문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이 거대한 건강 이상설로 부풀려지고 이는 곧 감독의 사퇴나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루머의 파도가 전방위적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 팀의 리더십과 정신적 기강을 무너뜨리려는 정보전의 최전선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8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키는 그의 토지는 단순한 스포츠 감독의 역할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신념의 깃발을 꺾으려는 시도는 즉각 저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단순한 촌극이 아닌 불꽃 야구 시스템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전략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허위 사실의 확산 배경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최근 며칠간 확산된 김성군 감독의 건강 이상설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가짜 뉴스가 어떻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1941년생이라는 고령의 사실과 단지 한 차례의 배탈로 인한 경기 불참이라는 사소한 사건이 결합하여 의도적인 과장과 왜곡을 통해 하차 임박 불꽃 야구 중단이라는 거대한 공포의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단편적인 사실의 전략적 무기화는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적이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려는 가변적 정보 침투 전술과 일맥상통합니다. 리더의 취약점을 조작된 내러티브로 감싸 팀 전체의 동요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스포츠 현장에서 리더의 신뢰도와 건강은 곧 팀의 사기와 직결됩니다. 김성군 감독은 현재까지 방송 기준으로 공개된 15경기를 포함 비공개 경기까지 20여 회의 전투 중 단 2번만 결장했습니다. 이는 90% 이상의 출석률이며 80대 노장의 투혼으로서는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특히 동국 대전 결장 이후 복귀하여 화성 코리아전 직전 라커룸에 직접 등장, 선수들의 나태함을 질타하며 정신력 강화를 지시했던 일련의 행동은 그의 지휘 통제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음을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더불어 시즌 초 7박 8일간의 일본 출장을 통해 직접 해외 선수들을 점검하고 최근 훈련 영상에서도 여전히 젊은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휘관의 건재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루머를 생성하는 이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데이터와 현장 증거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고령이라는 선입견과 하루의 결장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악용하여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팀 내부의 결속력을 시험하고 팬덤의 불안을 조장하여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자체를 훼손하려는 전략적 공격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불꽃 야구가 던지는 성장과 희망이라는 긍정적 메시지의 전파력을 약화시키며 결국은 리더십 자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붕괴시키려는 고의적인 시도입니다. 고령을 이유로 리더의 헌신과 열정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무례를 넘어 그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우려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김성군 감독의 현장 사수는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 그가 전하고자 하는 시대정신, 즉 의욕과 미래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리얼리티 쇼의 정점입니다. 나 역시 80대지만 나이를 의식해본 적이 없다. 의욕이 있고 미래를 꿈꾼다면 언제든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가 매일 야구장에 서는 이유이자 철학의 근간입니다. 이 메시지는 불꽃 야구에 참가하는 재생 과정의 선수들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은퇴했거나 잊혔던 선수들이 감독의 토지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재발견합니다. 그의 정신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을 넘어 나이 또한 노력 앞에서 무력하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현장에서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 세대와 한계를 뛰어넘는 불굴의 의지라는 시대적 가치를 복원하는 행위입니다. 군사 분석가의 시각으로 볼 때 그의 리더십은 솔선수범의 극치입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훈련에 참여하고 현장의 긴장감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장성을 통해 도출되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수들에게는 어떤 화려한 연설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개인의 이익보다 높은 가치를 제시하고 선수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자극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특히 그의 훈련 참여는 과거 새벽 야구로 불리던 SK 와이번스 시절의 전설적인 헌신을 연상시키며, 이는 선수들에게 감독도 나를 위해 이토록 헌신하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자 동기부여로 작용합니다. 또한 제작진과 파이터즈 선수들이 감독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는 보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조직의 리더의 컨디션 리스크를 이미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튜디오 C1 제작진은 김성군 감독을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스케줄, 이동 경로, 현장 활동 시간 등을 최적화하는 운영 보안 프로토콜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리한 활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과 현장 참여가 오히려 정신적, 육체적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그의 신념은 현대 건강관리의 트렌드와도 일치하는 역설적인 투쟁의 방식입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도 규칙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육체적 및 사회적 활동 참여가 고령자의 인지 기능 유지 및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 감독의 현장 사수는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적의 자기-관리 전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정신적 방어선이자 노력하는 삶의 희망적인 상징입니다. 김성군 감독의 굳건한 정신이 불꽃 야구의 정성적 성공의 기반이라면, 임상우 선수의 KT 위즈 마무리 캠프 합류는 이 시스템이 창출한 정량적 성과의 가장 빛나는 증거입니다. 임상우는 202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전체 36순위로 지명되었고 계약금 8천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정식 입단을 확정했습니다. 이 수치적 결과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불꽃 야구라는 재활 및 육성 시스템이 프로야구단으로부터 공식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시장 가치 인증과 같습니다. KBO 드래프트 역사상 대학 졸업 후 또는 독립리그를 거친 선수들이 4라운드 이내에 지명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곧 임상우가 보여준 투구의 질과 성장 속도가 프로 구단의 스카우트 팀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신인 자원의 임계치를 훨씬 초과했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8천만 원이라는 계약금은 그의 잠재적 기여도와 구단의 기대치를 반영하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프로 구단이 비록 신생 채널이지만 방송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투수에게 실질적인 투자를 단행했다는 것은 불꽃 야구의 훈련 환경이 프로 시스템에 필요한 즉시 전력화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주입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가 합류한 곳이 이강철 감독과 1군 코치진이 총지휘하는 일본 와카야마 마무리 캠프 명단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무리 캠프는 다음 시즌을 위한 1군 전력 재정비의 출발점이며, 단순한 기초 훈련을 넘어 코치진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인상의 무대입니다. 캠프 명단은 통상적으로 당장 1군에 투입될 핵심 자원이나 높은 기대를 받는 유망주로 구성되며, 임상우의 합류는 그가 단순한 채널 출신 스타가 아닌 KT 위즈의 미래 전력으로 공식 분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임상우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KT 스카우터뿐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불꽃 야구 내부 관계자들 역시 그의 프로 적응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가 캠프를 거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사이에 생기는 격차를 선점하게 되었다는 점은 불꽃 야구가 제공한 준프로급 훈련 환경의 효율성이 프로 구단의 육성 시스템과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김성군 감독이 강조했던 훈련을 통한 변화라는 철학이 정량적인 프로 계약이라는 결과로 치환될 수 있음을 증명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 시스템이 낭만을 넘어 성과를 창출하는 강력한 인큐베이터임을 입증합니다. 임상우 선수가 참가하는 KT 위즈의 와카야마 마무리 캠프는
신인 선수에게 있어 단순한 훈련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 캠프는 훈련뿐만 아니라 독립구단 연합팀, 사회인 연합팀과의 연습 경기, 그리고 대만으로 이동하여 라쿠텐 골든 이글스, 라쿠텐 몽키스와의 친선 경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루키가 프로 무대에 투입되기 전 거치는 최종 실전 모의고사를 넘어 전술적 작전 준비 태세 평가 단계에 돌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실전 압박 환경 속에서의 적응 훈련 및 리스크 관리 검증입니다. 국내에서의 반복 훈련을 넘어 다양한 스타일의 팀들과의 실전 경기는 임상우에게 프로 수준의 공을 던지고 타격할 수 있는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의 적응 훈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환경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프로의 냉정한 생태계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그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투구 메커니즘이 강도 높은 연속 경기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서 멘탈적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면밀히 평가될 것입니다. 둘째, 1군 코치진의 면밀한 전력 투입 가능성 평가 기회입니다. 1군 코치진이 총지휘하는 환경에서 임상우는 단순히 지명된 선수에서 내년 시즌 즉시 투입 가능한 전략 자원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스프링 캠프 이전, 이 마무리 캠프에서의 성과와 태도는 다음 시즌 1군 엔트리 진입 로드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치진은 그의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불꽃 야구에서 습득했다고 알려진 패배를 모르는 투쟁심이 프로 환경에서도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임상우의 포지셔닝, 즉 그가 선발로 육성될지 불펜 핵심 요원으로 활용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데이터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적 경험과 타자 패턴에 대한 노출의 선취입니다. 대만 팀과의 친선 경기는 프로 선수로서 국제적인 감각과 타 문화권의 야구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선수로서의 시야를 넓히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만 프로야구 리그는 KBO와 다른 스타일의 타자들이 줄을 이루며, 이는 임상우에게 생소한 타격 패턴에 대처하는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그가 향후 국제대회나 다른 리그와의 교류전에서 미지의 적을 상대할 때 필요한 전술적 유연성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캠프는 공식 시즌이 시작되기 전 기존 팀원들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통합작전 훈련의 성격을 지닙니다. 넷째, 팀 문화에 대한 조기 편입 및 융화입니다. 임상우는 이 기간 동안 KT 위즈의 팀 문화, 규율, 그리고 선배 선수들과의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긴 시즌 동안 벤치와 필드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팀워크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임상우가 불꽃 야구에서 익힌 헌신과 규율이 프로팀의 시스템에 얼마나 원활하게 융화되는지가 그의 장기적인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임상우는 이 캠프를 통해 프로 선수로서의 신체적, 정신적 전투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게 될 것입니다. 불꽃 야구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생존과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제1부에서 다룬 루머의 확산 통제와 제3부, 제4부에서 확인된 시스템의 성공적인 성과 창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김성군 감독의 흔들림 없는 투호는 프로그램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고, 임상우와 같은 유망주의 프로 진출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존재 가치를 입증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정보 비대칭성의 악용입니다. 자국적인 루머가 당사자의 진심과 객관적 사실보다 더 빠르게 퍼지는 현상은 조직의 디지털 복원력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파편화와 과장된 서사는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불필요한 노이즈를 발생시키며 팬덤의 피로도를 누적시킵니다. 이는 리더십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정보 무력화 전술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한 핵심 전략은 공격적 팩트 방어입니다. 제작진은 루머에 대한 즉각적인 팩트 체크와 강력한 반박을 통해 리더십의 안정성을 끊임없이 재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신속 대응 공보팀을 가동하여
정보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불꽃 야구의 강력한 팬덤은 이러한 루머에 맞서는 방어적 네트워크이자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정보 증폭기로 기능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지속 가능성은 인적 자원 순환 경제 모델의 확립에 달려 있습니다. 임상우 선수와 같은 성공 사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프로그램이 낭만이 아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고심을 대중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KBO 리그에서 은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선수들에게 두 번째 커리어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들을 프로 시스템에 재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김성군 감독의 헌신과 임상우 선수의 도약이라는 두 가지 극명한 서사는 불꽃 야구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 야구의 재생 공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모델이 궤도에 오르고 매년 2에서 3명 이상의 선수가 프로 구단으로 복귀할 경우 불꽃 야구는 KBO 리그 전력 보강에 없어서는 안 될 공인 예비 육성 시설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량적 성과만이 악의적인 루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